옛날 어느 작은 마을의 행복 계산기라는 신기한 기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각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를 계산하여 모든 결정을 단 하나의 숫자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레미 벤담이 말한 최대 행복 원리를 현실로 구현한 놀라운 발명품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기계를 아주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이를테면 마을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는 축제를 개최하는 문제도 이 행복 계산기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축제준비위원회는 몇 가지 축제 계획을 세우고 각각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를 계산했죠. 그런 뒤 가장 높은 행복 점수를 받은 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기계 덕분에 마을은 항상 평화로웠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정책이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 계산기로 돌려보죠 라고 말하며 약간 들뜬 기분으로 숫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를 따르면 누구도 불만을 가질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젊은 소설가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지나치게 숫자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작은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때 행복 계산기가 고장나 사람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했습니다. 고장이 난 동안 사람들은 스스로의 경험과 감정을 통해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대화와 토론 그리고 때로는 논쟁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비로소 그들이 단순히 숫자 이상의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극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종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감정 즉 인간관계와 공감의 중요성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행복이 꼭 수치로만 측정될 수 없는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 후 마을은 여전히 행복 계산기를 사용했지만 그와 함께 사람들끼리의 대화와 이해가 더욱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산기는 더 이상 최종 답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의견을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최대 행복 원리는 여전히 지켰지만 이제 그 원리는 숫자로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마을은 제레미 벤담의 철학을 바탕으로 행복을 추구하되 그 행복이 단순한 숫자 이상 이것임을 깨닫는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기계가 제공할 수 없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슌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독특한 곳이었는데 어떤 일이든 일어나면 그 원인을 쉽게 찾지 못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토론을 벌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인과관계 회의론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무엇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끝없이 질문하고 절대적인 결론을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중앙 광장에서 열린 축제에서 갑자기 마술사가 나타나 큰 불꽃을 터뜨렸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나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불꽃놀이가 비를 불러온 것이라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불꽃놀이가 비를 불러왔다고? 그렇다면 과거의 모든 경험에서 불꽃놀이가 있을 때마다 비가 왔는지 확인해 봐야겠군.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과거에도 비 오는 날에 불꽃놀이를 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마을에서는 또다시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유명한 빵집에서 빵이 금세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죠. 주민들은 또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제 광장에서 불꽃놀이를 본 손님들이 오늘 아침에 빵을 사게 만든 것은 아닐까? 어떤 이가 말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꽃놀이와 빵 판매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결이 없을 수도 있어. 그저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일지도 모르지. 이것도 단지 우연일 뿐일 테고. 또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그러한 날들이 계속되면서 마을의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무엇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주위의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경험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의 골머리를 앓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오는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회관의 나무 문이 강한 바람에 부서져 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든 중심에서 이번에는 젊은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문을 부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진실일까요? 문이 약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문을 부수기 전에도 이미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아닐까요?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한참 동안 토론을 벌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100%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바람과 문 사이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정지을
수 없다는 인식을 더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는 흰마을 주민들이 항상 가져왔던 생각이었죠. 그들은 어느 사건이든 필연적인 원인을 단정짓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을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매년 쉼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각종 예상 밖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참가자들은 그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추측하는 놀이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인과관계의 복잡성을 항상 의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열린 마음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결국 흰 마을에서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들고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봄날 오후 마을의 작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젊은 스토리텔러가 그들에게 목적론 전문증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디암이었고 그는 항상 놀라운 상상력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디암은 웃음을 머금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평범한 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디암이 말하자 사람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개미가 어떻게 우리를 신비로운 지성적 존재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리암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숲속을 걷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작은 개미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개미들은 온갖 장애물들을 피하며 긴 줄을 이루어 무언가를 열심히 나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개미들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걸까?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개미들이 어떤 지적 설계자에 의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방향으로, 이 방식으로 가라 고 명령을 내린 듯 보였죠.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본능이라 부르지만 남자는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리암은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우연의 그리고 혼란의 산물이 아닐지도 몰라.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 광활한 우주를 질서 있게 이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는 자기만이 철학적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개미의 움직임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다르지 않았죠. 해는 매일 떠오르고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며 삶은 주기를 돌고 도는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요? 리암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살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처럼 우리는 종종 자연의 질서와 복잡함을 볼 때 그 너머에 어떤 설계자가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질서에서 신의 존재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이렇듯 개미 한 마리의 이야기조차도 우리를 철학의 깊은 바다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연과 우주의 아름다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리암이 이야기를 마치자 사람들은 박수갈채와 함께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 숨겨진 의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리암은 이렇게 또 한 번 목적론적 논증을 통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서로 자연과 우주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복잡한 도시를 거닐다 보면 유쾌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인 토마스가 살고 있었다. 도시 사람들은 모여 그가 읊는 재미난 이야기를 듣곤 했다. 어느 날 토마스는 자신의 한 가지 특별한 썰을 풀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 이야기는 바로 리바이어던이라는 신비로운 존재에 관한 것이었다. 토마스는 이야기를 시작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 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잠시 상상에 잠겼다. 그러자 토마스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어쩌면 우리는 만인에게 적대적인 그야말로 혼돈의 세상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곧 웃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다행이지요. 이 존재는 무척이나 특별합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이름의 흥미를 느끼며 귀를 기울였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렇다. 호숫가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호수 저편에서 갑작스레 일어나는 불협화음을 느끼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유 없이 서로를 의심하며 다투기 시작했다. 혼돈과 분쟁은 마을 구석구석 퍼져나갔다. 이때 어느 한 노인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했다. 호숫가에 잠들어 있는
리바이어던을 부활시킬 때가 왔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리바이어던을 깨우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의식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특별한 약속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 약속은 다름 아닌 각자가 조금의 자유를 포기하고 리바이어던이라는 강력한 존재에게 그들의 믿음을 맡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리바이어던이 모든 갈등을 잠재우고 마을에 다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전설이 있었다. 의식이 끝나자 호수는 잔잔해지고 마을 사람들 사이의 불협화음도 점차 사라졌다. 리바이어던의 부활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그들은 작은 희생만으로도 더 큰 평화와 안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토마스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여러분, 바로 이 리바이어던이 우리가 계약을 맺은 주권자, 즉 정부와 같은 존재랍니다. 우리는 사회의 질서를 위해 조금의 자유를 양도하지만 그 대가로 안정과 평화를 얻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토마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크게 웃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누구든지 사회 계약에 대해 궁금해할 때면 리바이어던 이야기가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토마스는 여전히 사람들을 모아 그의 머릿속에 가득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었다.